4월이 끝나는 시점에 도래해 있죠. 4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5월장 남겨두고 있는데 보통 뭐 세린메이해서 5월장에는 좀 매도하고 떠나자 이런 증시 격언도 있다 보니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어제 2차 전지의 반등도 나왔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시간을 좀 쏟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차례 저희가 귀한 분 모시죠. 개장 전 성공 전략 대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월간 전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내내 증시가 조금 조정받았다가 어제 힘을 좀 내줬어요. 결국 2차 전지가 조정받다가 2차 전지가 회복해서 같은 흐름의 궤를 같이 한 느낌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시장 전반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거의 2차 전지 따라서 이게 증시가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 이제 올해 연초 대비 한 30% 이상 오르고 나서 고점에서 한 10% 조정받다가 이제 어제 사실 에코프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오르는 폭도 작지만 뭐 빠질 때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좀 그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코스피의 특징은 뭐냐면,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다면 코스피는 자동차나 이제 건설 장비라 그러죠, 굴착기라 그러죠. 이쪽 관련된 기업들, 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또 미국의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뭐 전력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예상을 정말 크게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좀 실적들을 네. 내주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쪽은 실적에 그냥 반응을 하는 그런 좀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제 최근에 좀 약간의 좀 부침은 있었지만 이제 어제부로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물론 또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지만, 증시가 지금 뭐 위든 아래든 조금 이제 그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좀 크게 위쪽이 뭐 크게 열리거나 아래쪽이 뭐 밑으로 뚫려서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럴 만한 모멘텀들은 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증시에서 나온 것처럼 좀 당분간 실적 장세,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시면 실적 좋은 기업들만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적 장세가 좀 계속 전개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해요. 2차 전지야, 반도체야, 아니면 자동차야? 시장에서는 끝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은 사실 어느 쪽에 다음 주도주 가능성을 뭐 1%라도 더 두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갈지도 궁금해요. 일단 빅테크 업체들의 결국 국내 반도체 전방인데 이들 실적 괜찮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뭐 삼성, 그리고 오늘 인텔까지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꺼내니까요. 네. 결국 지금 차분하게 반도체를 모아가는 게 답인가? 이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거기에 그러니까, 좀 더 1%라도 더 네,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큰 수익은 지금 제일 좋은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악에서 좋아질 걸 투자해야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리스크는 있죠. 만약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질까 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잘 못하겠죠, 사실은. 맞아요. 예, 그렇게 안전하게만 투자한다면 다 확인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이고,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밸류를 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가 PBR 기준으로는 어쨌든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기 때문에 하반기 지금 공통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분기에 재고 줄 거고 3분기부터 업황이 개선될 거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제 삼성전자 뭐라고 했냐면 더 감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산폭 확대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적자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으면 지금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업황은 맞는데, 다만 이제 3사가 지금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산을 하면 결국엔 이제 공급은 줄고 나중에 수요는 돌아오는데, 또 긍정적인 게 이번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다 괜찮게 나왔는데 다 대부분 클라우드 쪽이 좋아요.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투자가 좀 나온다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좀 상당한 호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알 수 없지만 방향성이 적어도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반도체를 투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나 자동차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좋거든요. 네. 업황도 좋고 실적도 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또 이미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안 좋은 쪽에서 뭔가 좀 좋아지는 쪽을 좀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좀 반도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쪽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얘기해 주신 거고요. 아, 자동차에 대한 미련 못 버리겠는데요. 실적 보고 나니까 워낙 좋기도 하고, 지금 뭐 일본의 위상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라면서 많이 떨어지니까 한국의 위상이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성비 측면에서나 꽤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에 대한 그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속 좋은 게 유지는 안 되거든요. 결국엔 또 한 번은 꺾어요. 부침은 있는데 이게 자꾸 너무 좋은 얘기 나오고 요새 뭐 완성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 좀 약간 사실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경계는 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히 좋다고 보시면 안 되고 또 언제든지 어떤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현대 기아가 사실 저는 뭐 그래도 하반기에는 지금 현대차도 뭐라고 했냐면 잘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좀 멘트들이 나오는데 하반기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가 또 하반기에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하반기가 약간 좀 깜깜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하반기가 더 좋으면 뭐 굳이 우리가 이걸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3분기, 4분기가 만약에 좀 이렇게 감익이 된다면 주가는 그걸 또 반영해서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 하반기 전망을 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실적은 너무 좋은 게 현대차 기아가 아마 도요타를 이기는 해가 참 이게 드디어 오긴 오네요. 도요타가 지금 올해 5조 원 정도 1분기에 5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합산해서 두 회사가 6조 원 지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 도요타가 지금 시가총액 243조고 현대차가 42조, 기아가 35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올랐다는 느낌도 안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이 이 일본 업체랑 비교하면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저평가예요. 혼다만 해도 현대차보다 지금 돈을 못 버는데 시총이 55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너무나 이제 작년부터 자꾸 피크아웃 그래가지고 할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말고 중장기로 좀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지면 좀 정리해야 되나 이런 거보다도 그걸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지금 어쨌든 계속 저밸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현대차가 어쨌든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미국에서 그때 이제 드디어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스케줄이 지금 있으니까 전기차.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유하시고 혹시라도 뭔가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나와서 흔들리면 그때 또 파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늘려가자. 근데 지금 저는 사는 건 좀 반대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내용들 한 번 더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 기계 쪽으로 갈게요. 이쪽이 한동안 강할 수 있었던 건 4월에 증시가 여러모로 불안한데 결국에 기댈 것은 실적이구나라는 심리가 생성되다 보니 자동차와 함께 건설기계, 방산, 미용 의료기기, 엔터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 섹터의 시세 연속성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이 최고면 그냥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좀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섹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실 굴삭기 하면 항상 중국만 봤잖아요. 중국, 인도를 많이 봤는데 이 인도는 이제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질 텐데 중국은 사실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중국의 또 그 굴삭기 회사들의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몇 년간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삭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 몇 년간. 근데 여기서 회사들이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서 이 매출처를 되게 다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놀라웠던 게 그 미국 매출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하면 두산 바켓을 많이 떠올리는데 두산 바켓 역시 잘 나왔고요. 55% 증가했고 HD 현대건설기계도 한 48% 정도 좀 증가한 수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그 두산인프라코어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HD 현대인프라코어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제 굴삭기도 하지만 또 이익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전차 있잖아요. 탱크. 거기에 엔진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산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매출을 안정적으로 좀 이 발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주가들이 엄청나게 뭐 고밸류 됐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추가를 한다거나 그건 좀 무리가 좀 되겠지만 차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특히 글로벌 자우민족주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새 니켈 관련해서 뭐 인도네시아도 우린 수출 안 하겠다. 칠레는 리튬 국유화하겠다. 근데 결국엔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리튬이나 이런 광산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보통 다른 나라랑 같이 참여하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 광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 이 굴착기도 그쪽에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또 지금 미국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죠. 우리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굴착기 부품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니까 그쪽을 보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압 실린더 이런 쪽, 뭐 엔진 쪽 그런 네. 거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이런 굴착기 수요 데이터를 잘 체크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영향력이 좀 떨어졌고, 뭐 지금부터는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던가 인프라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일부 자금 집행이 되는 시기다 보니 장기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벌써 5월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가서 곧 이제 2분기 지나가면 연말 오고 나이 한 살 더 먹겠다 이런 걱정도 되는데 자 5월장 투자 전략과 좀 주목할 섹터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 5월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뭐 지수를 뭐 맞추긴 좀 쉽진 않지만 이제 지난 한 석 달간 좀 올라왔고 4월 중순부터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세가 계속 좀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그래서 지수는 좀 제한된 좀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시고 결국 그래도 좀 저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위가 좀 열릴 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당장보다는 한 5, 6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기간 조정 양상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목하셔야 될 건 이제 업종과 기업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보면요. 다 이 전방 산업이 좋은 업종들인데 특히 이제 아까 건설기기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다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받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중국은 뭐 누가 뭐래도 이제 투자보다도 그 리오프닝을 하면서 소비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지금 이번에 중국도 데이터를 보니까 의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은 소비가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고 미국은 소비보다는 사실은 이제 투자죠. 공장 짓고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투자 관련 업종 관련해서는 역시 그 풍력 업종 계속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자동차 부품도 어차피 이제 거기에 이제 증산을 하게 되면 전기차 공장이라든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동차 부품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 부품 이쪽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 뭐 한중 간의 갈등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 섹터를 이제 꺼려지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뭐 이게 그 뭐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사지 마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까지 너무 막 그런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가 흔들린다면 전 또 다른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반도체 또 하반기에 중국 스마트폰 좀 살아나면 뭐 MLCC라든가 IT 부품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석유화학도 지금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하반기에 좀 살아날 걸로 보거든요. 지금은 서비스 위주인데 이게 재고 조정이 좀 끝나면 제조업 경기가 좀 이제 그 다음 순차로 이렇게 서서히 완만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또 확인하고 사면 또 이미 주가들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석유화학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OEM 그리고 덴탈 회사들은 이게 뭐 그 크게 뭐 중국 경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 해야죠. 어떻게 보면 예, 이 임플란트도 하고 덴탈 수요 늘어나는데 한국이 되게 잘하는 게 이 가성비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이 아주 비싼 거보다 중저가 시장. 근데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은 또 잘 못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 삼아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인 덴탈 기업 스트라우만이 그 임플란트
그 침투율이 0.2%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커진다면 결국 중국인들의 임플란트 수요 분명히 기대할 요소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도 있겠죠. 자, 말씀 주신 포인트들 잡고 5월장도 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